원래 거짓말도 반복되면 티가 나는 법입니다. 지금 김건희 명품백과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딱 끌었습니다. 김건희는 이제 법원의 판단까지 틀렸다고 우기고 나오면서 그야말로 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제대로 직격하면서 대통령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민들 분위기는 이미 탄핵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이미 존재할 이유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굳힌 가운데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지휘부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검찰 내에서 일부 이견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방침인데요. 처분 시기는 이번 주가 유력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더 큰 숙제는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 17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김 여사 처분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고 김 여사를 처분하겠다고 해왔는데 손 씨는 항소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관련자들은 줄줄이 유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만 무혐의로 쏙 빠진다면 그야말로 탄핵으로 직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김 여사와 주가 조작 핵심 관계자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검찰 수사 착수 초기인 2020년 9, 10월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2021년 4월 김 여사가 2차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방문 조사할 때 이에 대해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와 민 씨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1, 2심 재판부 판단과 정반대 진술을 한 것도 검찰의 처분을 늦추는 요인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주포 김모 씨는 민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해달라고 요청했고 민 씨는 준비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20여 분이 흐른 뒤 김 씨는 민 씨에게 매도하라고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7초 뒤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같은 양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같은 가격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고 공범들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 거래가 서로 짜고 이뤄진 통정매매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7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주문은 김 씨, 민 씨와 무관하게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직접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이후로는 해당 계좌를 자신이 직접 운영했다는 것인데요. 갑자기 왜 본인이 직접 한 것이라고 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하고 있는 걸까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2차 작전 시기 주가 조작범들과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라 이창수 지검장에게 지휘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선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며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 조작 사건까지 불기소하면 처음부터 봐주기 결론을 정하고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제시하는 법안들의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를 행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공화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MBN 인터뷰에서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어 정부가 국회를 산하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입법을 하지 말아야지 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거부하면 거부하는 데 대한 대안을 만들어 국민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계속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가족 또는 본인이 관련돼 있을 법한 일들에 관한 법률을 다 거부하고 있다며 오로지 행정 권력에 의한 일방적 지배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국민이 맡긴 권력 행사에서 균형 감각과 공정성, 절제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거칠고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니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것입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혁명이 아니고 개혁이기 때문에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 대응에 대해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모두 생략됐다며 너무 거칠고 급격하게 사안을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될 일이 여기까지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정원 얘기도 논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 등 큰 틀에서 여야 의견이 일치했지만 대통령실이 구조개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논의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수 개혁이라도 처리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를 유지, 확장하면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은 버릴 수 없는 가치와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정치다라고 했습니다. 차기 대선 전망 관련 질문엔 아직 멀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패한 데 대해선 압도적으로 졌든 간발의 차로 졌든 민주당은 졌고 선택받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후보였던 제게 있고 그 부족함을 메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족함 가운데 한 부분은 우리 내부 단합의 부족함이라며 평소에는 경쟁하더라도 때가 되면 힘을 합쳐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는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보통 분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며 나는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용산에 V1이 있다, V2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김건희 여사가 갖고 계신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특별대담에 출연해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마치 통치자와 같은 정말 VIP일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치자가 김건희 여사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무도한 국정 운영 기조가 전환돼야 할 시점에 두 부부께서 국민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과 같은 많은 의혹들을 털어내지 않고서 하는 공개 행보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민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가기관들이 전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서 쌍물갈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